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순 사건 76주년 합동추념식이 지난 주말 진행됐습니다. 정부 주도로 행사가 열린 지 3년 만에 국무총리와 국회의장도 참석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최황지 기자입니다. 부모를 잃고 국가에게 외면당한 통안의 시간은 76년이 흘렀습니다. 유가족들은 어느새 노인이 됐습니다. 가족과 후손들은 그들에게 더 씌워진 빨갱이, 반란군, 감당하기 어려운 굴레를 짊어진 채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정부가 주최하는 추념식이 된 지도 3년. 한덕수 국무총리는 올해 처음으로 참석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가족분들의 가장 큰 염원인 희생자 심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심사 체계를 개선하고 전문 인력을 새로이 보강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늦게 참석해 미안하다며 특별법 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이 지체되었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지 않도록 국회의장도 책임지고 나서겠습니다. 이날 여순 사건 관계 지자체 중 순천시장과 광양시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추념식을 찾는 제주 4.3 관계자들은 지역을 넘어 역사적 아픔을 서로 같이 보듬고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수다, 순천이다, 구례다, 이렇게 보성이다 서로 이렇게 지역을 나누지 말고 서로 힘을 합쳐서 하는 것이 저는 4.3 여순 문제 해결에 가장 결정적인. 여순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행사는 지역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선 시민작가 30여 명의 민화 특별전이 다음 달 2일까지 열립니다. 편향적으로 순간 생각하고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근데 오늘 와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추념식은 21일 서울과 구례에서도 열릴 예정이며 이번 달까지 각 지자체별로 전시회와 교육 프로그램 등도 개최됩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해양권 발전 사업 연계 시범 사업 대상지로 여수와 고흥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곳은 여수 여자만 객가노을 전망대와 고흥 금이 12공원으로 국토부는 주변 기반시설 구축을, 환경부는 생태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게 됩니다. 양 부처는 오늘 세종에서 국토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별 마케팅 전략과 협업과제 이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 광양의 한 발전소 건설 공사 현장에 장비를 투입한 영세 근로자들이 5달이 넘도록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도산 위기에 처했지만 하도급 업체의 기업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서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양시 황금동의 한 재생에너지발전소 건설 공사 현장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순수 목질계 바이오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착공된 이 발전소 사업 현장은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면서 내년 준공 계획입니다.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을 표방하고 있는 이곳 발전소 건설 사업 현장에 최근 근로자들의 집단 행동이 시작됐습니다. 즉각 체불 해결하라! 일부 기중기와 크레인 등 건설기계 근로자들이 5개월여 넘게 밀린 장비와 노무 대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체불 금액만도 현재 56억여 원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여 개 사업자 밑에 저희 장비 근로자들이 포함하면 한 150명 정도가 생계가 지금 곤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렇다 할 명쾌한 해법이 없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은 도산 위기에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 돈을 나올 때만 바라다 보니까 돌려막게 하고 한계가 왔어요. 은행에서도 압박 오고 여기저기서 압박 오고 직원들도 월급 못 주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시공사 측은 공정률에 따라 현재까지 하도사에 270억여 원의 대금을 정상 지급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하도사가 경영난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면서 제때 대금 지급을 하지 못해 발생한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공사 측은 지난 17일 법원으로부터 하도사에 대한 기업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나온 만큼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대안들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여건을 감안했을 때 지역의 영세 장비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사태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기까지는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밖에 없는 장비 근로자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지희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방의료원들의 경영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 해 수십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용 기자입니다. 병원의 역사가 120여 년 전 개항 시기로 올라가는 목포시 의료원입니다. 목포시가 출자해 운영하는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 14개 진료 과목에 의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되면서 단기 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서 지난해에만 19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정은 전남 지역 다른 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진의료원의 지난해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35억 원을 기록했고 순천도 18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 지원을 받아 적자폭이 그나마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모두 비슷한 상황으로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 전담병원 운영으로 환자가 이탈한 뒤 회복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코로나19 때 이탈했던 환자들 회복 지연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기피하고 있는 저수익 구조의 의료 서비스를 의료원에서 감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간 의료기관과 달리 의료 행위별 수가가 적용되지 않고 특정 질환군에 정해진 금액만 청구되고 있다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불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1차로 순천과 강진, 목포시에 13억 원에서 16억 원이 지원됐고 실적 평가 이후 2차로 오는 12월까지 6억 원에서 14억 원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공공병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노후한 시설과 장비, 우수한 의료 인력 확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사 인력 수급이 문제인데요. 지역 의사제 등을 시행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유능한 인력이 지역 의료원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고질적인 경영난에 환자 이탈이라는 후유증까지 앓고 있는 지방 의료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초록우산 전남지역본부가 어려운 아동을 위해 오랫동안 기부와 나눔을 실천한 여수의 한 식품기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여수에서 한일관과 한일푸드를 운영하는 박영복 씨는 결식 아동을 돕는 캠페인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억 원의 후원금을 기부했습니다. 또 박 씨의 딸 현진 씨도 1억 원의 후원금을 약정했으며 아들 형영 씨도 매월 50만 원의 정기 후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인력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에 따르면 전남 지역 22개 경찰서 가운데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관리 전담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곳은 17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전남경찰청의 성범죄 신상정보 대상자는 지난 9월 기준 4,1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계정치학회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김대중상을 제정했습니다. 김대중상은 내년 7월 예정된 세계정치학회 세계대회에서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 인권 분야에서 큰 업적을 세운 학자에게 처음으로 수여될 예정입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다음 달 5일부터 6일까지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걷는 평화와 생명의 길을 주제로 김대중 100년 평화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합니다. 장원군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에 붙인 항승원 작가의 생가를 매입해 문학 특구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원군은 한승원 작가의 생가에 문학 관련 자료와 부녀 작가의 사진 등 여러 콘텐츠를 보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